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7월이 되니까 슬슬 휴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계획도 그렇습니다. 세우시고. 네. 휴가나 휴식 이런 것과 관련된 힐링 영화 얘기를 오늘 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대가 네. 되네요. 어떤 걸 살펴볼까요? 힐링 영화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감독일 텐데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카모메 식당, 안경, 이런, 저는 안경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예,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특유의 그 감독이 만든 영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기가미 감독의 영화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가지가 슬로우 라이프, 단샤리, 힐링, 그리고 여성 영화입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슬로우 라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천천히 사는 삶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런 식의 이제 위로를 주는 영화이고요. 그렇죠. 단샤리는 좀 그게 무슨 낯설어 하시는 말이에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일본어입니다. 예.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을 이제 단샤리라고 하는데요. 예.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버림의 미학이라거나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힐링, 치유 이렇게하죠. 네, 이런 키워드하고도 연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오기가미 감독은 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요. 맞아요. 성별 스테레오 타입에서 딱 그 타입에 딱 맞지 않는 어떤 여성 캐릭터들하고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성별과 세대를 넘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맞아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오기가미의 영화는 여성 영화로 많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출연진이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 늘 비슷한 배우들이 나오니까요. 이 배우들을 보면 또 오기가미 사단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 감독이 혹시 그 사람 아니야? 네, 일종의 공동체처럼 네.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카모메 식당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화제였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심지어 이제 서울의 어떤 지역에는 카모메 식당이라는 식당을 이름의 차리죠. 식당이 이제 들어서기도 네.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오기가미 감독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매니아층이 여전히 맞아요. 있는 감독이고 그런 매니아층을 형성하는데 이제 카모메 식당과 안경 이렇게 두 작품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오늘은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어떤 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카모메 식당부터 가볼까요? 굉장히 이제 줄거리가 단순하다는 게 이제 이 감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영화의 형식과 내용 자체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슬로우 라이프와 단샤리의 뭐랄까요? 영화적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스스로 버림의 미학을 실천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영화들이 여백을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설정도 불필요한 것들은 싹 걷어낸 이런 작품들이고요. 카모메 식당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핀란드의 헬싱키 라는 도시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일본을 떠나서 헬싱키로 와서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그쵸. 있는 사치에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식당을 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사치에는 막 스스로를 달달 볶거나 이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되겠지.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치에가 어느 날 우연히 또 다른 일본인 청년 미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도리도 왜 일본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참 영화가 단순해서 그런 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일본을 떠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지도를 손가락으로 탁 짚었는데 그게 헬싱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헬싱키에 온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행의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미도리도 사치의 식당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과 비슷하게 60대 일본인인 마사코까지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영화는 세대가 다양한 3명의 맞아요. 여자가 여자들의 이야기하고 이 식당으로 모여드는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를 그렇죠. 펼쳐내게 되는데요.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소소한 일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또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담겨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훈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 영화를 이번에 이제 다시 방송 다시 준비하면서 보면서 너무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맞아요. 혹시 카모메 식당 레시피로 장사를 하는 식당이 있나 막 검색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없던가요? 최근에는? 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정말 인기였는데. 일본이 또 이런 음식 문화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또 안경이라는 그런 영화로 또 가보죠. 안경도 이제 음식이 되게 중요하게 네, 나오는 맞아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 카모메 식당에서 사치에를 연기했었던 고바야시 사토미가 이번에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네. 타에코라는 여성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타에코도 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어떤 조용한 곳으로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남쪽의 작은 섬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죠. 그래서 섬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안경의 내용인데 작은 민박집에 투숙을 하게 되고요. 그 민박집이 카모메 식당 사람들처럼 또 특이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타에코는 아마도 뭐 도쿄같이 큰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약간 도망쳐온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작은 섬에 와서도 사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휴대전화 있으면은 계속 뭐 연락해야 되고 그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휴대전화 자체는 터지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 자체가 휴대전화가 안 터지거든요. 잘.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도 이 시간의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쉬지 못하고 막 관광도 가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타에코가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되냐 그러니까 그 민박집 사람들이 관광? 이러더니 이 섬에서 할 일이라고는 사색밖에 없다. 그래서 타에코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죠. 그 시간들에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점점 사색하는 삶. 욕심 부리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가는 이런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네, 정말 그 속도가 다르다는 거는 우리도 사실은 느끼고 있고 지금 이 영화 만들어진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네, 단 15년 이 정도 된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추구하는 바랑. 등장인물의 뭐 어떤 줄거리, 이 내용의 줄거리는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참 단순한데 그 안에 특이한 등장인물이라든지 또 사연, 뭐 이들이 만나서 또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게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게 영화의 재미인데요. 이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비울까를 배우는 과정, 그 비움의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모메 식당이랑 안경 두 작품에서 다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품이 여행 가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경의 주인공인 타에코도 처음 이 섬에 올 때 굉장히 큰 트렁크를 끌고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막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집착인 거죠. 그렇죠. 그 본다면. 집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가방 안에 든 온갖 물건들이 사실은 이 여행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이 가방이 그야말로 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변화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그렇죠. 감독의 능력이죠. 네, 이 주제는 새롭지 않은데 그 설득 과정이 영화의 매력일 텐데요. 감독이 정말로 잘 잡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등장인물로도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특별히 이제 이 주제를 잘 드러내는 등장인물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역시 카모메 식당에 등장하는 60대 여성 캐릭터.
마사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마사코가 어떻게 보면 오기가미 감독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캐릭터 같습니다. 이제 카모메 식당에서는 요 마사코가 가방하고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 병간호를 했었던 사람이고 생계를 꾸리느라 아주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규범이 명확하고 그걸 막 아마도 평생을 그걸 딱 지키며 그렇죠. 살았던 사람일 텐데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나를 찾고 싶어서 쉼을 찾고 싶어서 헬싱키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헬싱키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네. 가방이 나를 따라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분실된 가방을 찾아서 찾으러. 공항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카모메 식당에 들어가서 사치에와 미도리를 만나게 되고 조금씩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꼭 그렇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또 거기에 적응해야 네, 되니까요. 꼭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틀 안에서만 이제 살아온 사람이 그 틀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으로 선선히 걸어 들어가는 이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가 마사코이고요. 마사코가 결국 가방을 찾게 될 것인가 혹은 못 찾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카모메 식당의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보실 수 있는 재미 포인트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안경이라는 영화에서도 등장인물을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인물의 매력을 살려주는 영화 분위기, 이건 결국은 배우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배우들이라.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늘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작품에서 2명의 배우가 계속 주인공을 하는데요. 네. 카모메 식당의 사치에하고 안경의 타에코를 연기하는 고바야시 사토미라는 배우하고요. 카모메에서 마사코를 연기했고 안경에서는 또 빙수 아주머니로 등장하는데 맞아요. 빙수 아주머니. 예, 모타이 마사코 이렇게 두 배우가 오기가미 감독의 작품 세계의 어떤 페르소나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여성이 아닌 캐릭터들을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바야시 사토미 같은 배우는 굉장히 자기 중심이 분명하고 거의 모든 작품에서 타인의 말을 듣지만 자기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식당 주인 역할 같은 걸 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근사하고 모타이 마사코 같은 경우에는 딱 카모메 식당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시는 뿔테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그 사람이고 이 오기가미 감독의 작품에서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해탈한 사람의 그렇죠. 역할 이렇게 왔다 갔다 역할을 하면서 인상적이죠. 네, 또 많은 외모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 빙수 아줌마 그 빙수가 먹고 싶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네, 맛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들이 어떤 점에서 힐링, 치유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네. 이 힐링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힐링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30대 때 봤던 것보다 지금 보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좋아서 네. 도대체 어떤 것을 힐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여유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거리, 돌보되 간섭하지 않고 이런 식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예.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힐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와서 그렇죠. 일본과 한국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행한 자기계발서 제목 중에 공부에 미쳐라 시리즈가 다 있었거든요. 미치는 거였군요. 네, 뭐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네. 뿐만이 아니라 뭐 1년만 공부에 미쳐라. 주식에 미쳐라. 인테크에 미쳐라.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고. 예, 참 부담스럽네요. 네, 제목만 이게 들어도. 심지어 한나의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달라요? 유행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쏟아졌었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사회가 사람을 특히나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달달달달 볶고 막 몰아치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느려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많지 같고요. 않았고. 그래서 네. 오기가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시간 감각, 다르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들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산책, 이상한 체조, 아니면 사색, 네. 네. 메르시 체조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사색, 합기도 걷기, 아, 뜨개질 뭐 이런 거 이분이 옛날부터 나이가 그때부터 좀 있으셨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이상한 행동들의 카메라가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감각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 맞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힐링이 됐었고 힐링을 되게 쉽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나이브한 인생 철학이다. 근데 이 시간을 쫓긴다고 하는 게 현대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렇죠. 나이브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식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경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뭔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요. 문화비평 오늘 카모메 식당 안경을 만든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작품 세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손혜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